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일본의 니케이가 지난 14일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스티븐 나기의 기고를 통해서 중국의 무모한 인질 외교가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주장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에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건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 이게 이제 도광양회죠. 이 도광양회에서 한참 벗어난 전략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캐나다인 마이클 스패버, 이 스패버는 경우에 따른 스페이버 이렇게도 표기합니다만은 오늘은 스패버로 통일해서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패버에 대한 예상치 못한 11년형, 그리고 로버트 셀렌버그에 대한 사형 선고, 이런 예를 들면서 중국의 이런 조치가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스티븐 나기는 이어서 중국의 이런 재판은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임원인 멍 완조우를 석방하도록 캐나다에게 압력을 가하는 미묘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전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커브릭도 이 간첩 혐의로 중국에서 구금된 상황에서 중국이 다른 국가의 법적 절차에 개입하기 위해서 인질 외교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의 장기적인 안보 이익에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런 인질 외교가 우발적 충돌 가능성까지 높인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 스티븐 나기가 언급한 마이클 스패버는 지난 2013년 북한의 김정은과 직접 인터뷰해가지고 이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캐나다인 이 절친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친분도 두터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정은이 아주 좋아하는 농구 코트의 악동으로 불렸던 사람이 있죠. 미국 NBA의 데니스 로드맨 선수를 북한으로 부르는데 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조선어로 불리는 북한식 우리말에도 능통한 스패버는 김정은의 별장인 온산 특각에서 가가지고 제트스키도 타고 여동생 김여정 그리고 부인 이설주 역시 만나서 아주 깊은 교제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북한과 교류가 많던 스패버는 북한에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북중 접경 도시죠. 이 난둥에 살면서 북한 관광 사업 등을 해왔었는데 그런 그가 돌연 2018년 12월에 중국에서 체포된 겁니다. 당시에 또 다른 대북 사업가인 이 로버트 셀렌버그도 체포가 됐습니다. 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국을 위해서 중국을 정탐하고 국가 기밀을 불법 제공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이 중국 단둥시 중국인민법원은 이 스패버에게 11년형과 함께 그의 재산 5만 위안, 한 890만 원을 몰수했고 또 이제 국외 추방을 명했습니다. 더불어 로버트 셀렌버그에게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스패버는 그동안에 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1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왜 하필 그 시점에 중국은 그를 스파이라는 명목으로 체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도 중국이 동맹으로 여기는 김정은의 절친이고 대북 사업을 하는 그를 도대체 중국을 왜 체포하고 징역형까지 부여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 중국 전문가들은 그가 바로 캐나다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캐나다인입니까? 자,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중국의 핵심 기업 화웨이의 창업자의 딸이죠. 그러면서 부회장인 멍완저우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12월 캐나다는 미국 측 요청으로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재무책임자 CFO를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해가지고 전자 발찌를 채우고 가택 연금시켰습니다. 바로 그 멍완저우 체포 직후에 스패버와 로버트 셀렌버그가 중국에서 체포되었으니까 그 인과관계를 짐작할 만합니다. 한마디로 인질 외교를 한 겁니다.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캐나다가 이 멍완저우를 미국에 인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립니다. 중국은 강력하게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캐나다가 그를 미국으로 송환 판결을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중국은 또 스페버와 로버트 셀런버그에 대해서 11년형과 사형 선고를 각각 내리면서 캐나다를 압박한 겁니다. 중국은 이들 두 명 외에도 캐나다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도 체포해가지고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이 코브릭에 대해서는 이 멍안저우 인도 재판 결과를 보고 처분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이 멍안저우 구출 작전을 위해서 이 캐나다인들을 구금하고 재판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캐나다인들에 대한 이 중국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니까 쥐스탱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중국을 겨냥해서 11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 정부의 지렛대를 행사하기 위해서 개인을 임의 구금하는 것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 그러면서 중국의 스페버를 당장 석방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에 이어서 2년 반이 넘는 임의 구금 기간에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 측의 영사적 지원과 재판 참여가 허용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 7월 말 중국 텐진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에게 구금되거나 출국 금지를 당한 중국 내 미국인 그리고 캐나다인 사례를 거론하면서 사람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상임의장도 트위터에 임의적인 구금은 국제관계에서 용납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미국과 캐나다의 반발에 대해서 중국도 적극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12일 이 사법주권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 그러면서 비합리적이고 오만한 비난을 강력 규탄한다라고 한 겁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2일 중국은 범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법에 따라 차별 없이 대한다 그러면서 외국인 신분은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부적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캐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에 미국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요청 건수는 798건인데요. 이 중에서 캐나다가 기각 혹은 취한 것은 고작 8건에 불과합니다. 블룸버그는 이 멍안저우가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을 가능성은 1%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멍안저우에 대한 재판의 본질은 범죄인 인도 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캐나다 법원은 이 멍안저우가 대일한 제재 위반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이 멍안저우 인도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뿐입니다. 그래서 영국 BBC는 이 재판이 앞으로 5년 넘게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중국의 외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질 외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관행처럼 굳어진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중국은 인질의 외교를 대놓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캐나다가 홍콩 민주주의 운동가의 망명을 허용하니까 총페이우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3월 15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30만 명의 캐나다인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된다면 캐나다는 베이징의 홍콩 국가보안법 채택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위협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건 당신의 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에도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소속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국에 입국한 학자를 기소하니까 중국은 기소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 내 미국인이 범법자의 신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미국인을 인질로 억류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10월 17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 같은 사실을 복수의 대화 채널을 통해서 수차례 전달해 왔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계속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은 종종 외교적 보복의 수단으로 외국인을 억류하는 인질 외교를 펼쳐왔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같은 국적을 가진 시민들이 중국에서 출국 금지를 당한 선례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계 호주인인 청레이는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중국에서 1년째 구금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서 호주 정부는 1년째 구금 중인 청레이의 건강과 복지를 우려한다 그러면서 국제 규범에 따라서 절차적 공정성과 인간적 대우 등이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레이가 주목을 받는 것은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중앙TV, 그러니까 CCTV의 영어 채널인데요. CGTN의 간판 앵커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8월 중국 당국에 의해서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ABC 방송은 청레이가 외국 정보기관과 첩보요원에게 중국의 국가기밀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호주하고 중국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정보요원 출신으로 2000년 호주로 귀화한 뒤에 TV 등에서 중국 공산당을 신랄하게 비난했던 중국계 호주인인 시사평론가 양헝진도 간첩 혐의로 체포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 1월에 해외 출장을 했을 때 환승을 하기 위해서 중국 공항에 들렀다가 체포가 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 안전을 해치는 범죄 활동 혐의라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재판 방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호주인들에 대해서 잇따라 체포를 한 것은 호주와의 갈등이 심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캐나다 싱크탱크인 맥도날드 로리에 의해 찰스 포튼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구금을 외교 전술로 활용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은 법을 준수하는 서방 국가에서는 무고한 중국 시민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맞대응 보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자의적 구금 앞에서 서방 국가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호주의 라트로 부대 아시아 전문가인 팩 스트레이팅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의적 구금을 포함해서 강압적인 외교수를 쓰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지난해 9월 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부터 유럽연합 그리고 27개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무역, 투자, 관광 분야에서 152건의 강압적인 외교 전술을 구사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 중국의 인질 외교가 앞으로도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핫포인트가 홍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만은 지난해 7월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보안법이라고 그러죠. 이걸 인질 외교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이나 중국 본토 밖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외국인이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체제를 비판하는 외국인이 홍콩으로 여행을 하거나 홍콩을 경유할 때 이 법에 따라 중국 사법당국에 의해서 기소된다든지 중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국의 인질 외교가 자신들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에서 관광객 오토 원비어를 인질 외교용으로 체포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면서 북한은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북한도 인질 외교의 효용성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국가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고 위상도 격화되면서 바라던 외교 효과도 얻지 못한다는 교훈을 북한이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에 대한 전 세계의 이미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4명 중 3명 이상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죠. 최근에 이 퓨 리서치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국에 대한 이미지들이 나빠지면 중국이 꿈꾸는 중국몽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갈수록 세계인들로부터 고립될 것이고 외교 관계 또한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볼 것도 없습니다. 김정은의 절친인 스페버가 중국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김정은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속마음은 어떨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절친을 다른 나라도 아니라 중국이 체포해서 구금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중국은 깨달아야 됩니다.
인질 외교가 불길한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버트 케이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질 외교가 세계를 정글로 회귀시키는 또 하나의 사례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글이라는 것은 질서도 규칙도 없는 혼란스러운 세계입니다. 세계대전 직전 상황을 비유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는 지금 세계는 중국으로 인해서 정글의 질서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분쟁 해결 수단은 폭력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저 그의 경고가 현실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화이트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